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시작이 막막한가요? 융합지식의 문은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추천 도서를 소개받는 중앙도서관의 지식 컨텐츠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 교수님과 함께 초학제적 관점의 질문과 해답을 탐구하고 라이크 SNU 지식 추천 시스템으로 독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이크 SNU는 서울대의 방대한 지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지식 추천 AI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연구 학습 계획을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뇌인지과학과에서 교육과 연구를 맡고 있는 교수 이인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뇌가 학습과 기억을 어떻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적응적 행동을 하는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로 매우 유명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이 표현은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 좋은 밑거름이 되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아마도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뇌는 학습한 것을 기억으로 저장하고 재인, recognition이나 회상, recall 같은 기억 인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알아보고 인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익숙하다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기억 속에 일치되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새롭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사물이나 얼굴의 경우 우리 뇌의 내측 측두엽에 존재하는 신피질에서 이를 기억하고 상황이나 사건의 경우는 내측 측두엽의 해마가 이러한 기억을 담당합니다. 우리 뇌의 기억이 인출될 때 마치 사진기에서 나온 사진처럼 한번 찍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뇌는 세상의 사물과 환경은 끊임없이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보는 것이 뇌 속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판단할 때 얼마나 유사한지 그 정도를 가늠하여 판단하지 완전히 일치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뇌인지 과학에서는 이 판단 과정과 결과를 패턴 완성 대 패턴 분리라고 부릅니다. 패턴 분리가 이루어지면 기억 속에 있지 않은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으로 보는 것이고 패턴 완성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학습과 기억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새롭다고 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가 자신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것보다 얼마나 달라져야 새롭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지 역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기억 속 지식과 경험의 재조합 혹은 변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때 무언가를 창조했다고 하고 그 사람은 창의성, 즉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다고 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드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술가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매우 익숙한 수많은 형태의 작품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세대를 넘나드는 그런 기억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작품을 새롭게 보이게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된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과학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뇌가 학습한 정보는 뉴런들 간의 연결 강도의 패턴으로 저장이 되는데, 뇌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억된 내용을 다시 재생해 보거나 새로운 결정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에서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접 뉴런들과도 무작위 연결을 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서 뉴런들 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무작위적인 연결 맺기가 진정한 인간 창조성의 근원이 아닐까 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던 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그 연결이 현실화되면 사람들은 이를 매우 새롭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으로 생각되던 TV가 시청각적인 예술과 연결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이런 좋은 예입니다. 뇌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전혀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가 인류가 이미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작품들과 책들을 학습한 이후에 재조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직은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들이 어디선가 본 듯한 정도의 B급 창작물에 그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이 정도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생계를 유지해온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면 인간 뇌의 진정한 창의성이 더욱 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인류의 창작의 잣대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기존에 학습한 것을 변형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뇌가 받아들인 정보를 조작하고 편집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What if로 대변되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상상과 시뮬레이션은 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창작 활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 혹은 창작에는 기존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기억의 내용이 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 창조하는 뇌에서는 인간의 뇌의 학습이 응용과 창작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 오래된 것이고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배운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매우 간단한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큰 설득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왜 헤어스타일을 자꾸 바꾸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에 누구나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혹은 같은 스타일이 지겨워서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혁신, 이너베이션을 항상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디폴트 모드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뇌가 왜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뇌인지 과학적인 가설도 소개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세 가지 과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bending, 즉 변형, 그리고 breaking, 해체, 그리고 blending, 혼합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가지고 뇌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면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이전에 있던 것들을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롭게 보이게 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역설합니다. 변형의 방법으로 창조된 것들은 예술가가 한 건물을 여러 빛 조건에서 다양하게 그리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리지널을 각색하거나 변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해체의 방법은 전체를 쪼개서 그 쪼개진 파트들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으로, 영화에서 시간을 쪼개서 이어붙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방법이나 미술의 점묘법처럼 이미지를 점들로 쪼개서 다시 그림으로 새로움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 혼합은 두 개 이상의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는 개별적인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뇌는 특히 이 세 번째 혼합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 5가 탄생하는 과정도
천연 물질들을 합성향인 알데하이드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섞으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뇌의 창의성이 시대의 맥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충분히 창의적인 것이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별것 아닌 창작물이 대단한 창조물로 칭송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것은 대중의 학습과 그 학습의 결과로 생긴 기업과의 상대적인 가치로 창의성이 결정되는 속성 때문입니다. 즉, 뇌가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창의성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에서 이러한 창의성과 창조성의 원천으로 시행착오 학습을 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인지적 모델을 우선 만들고 이를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어 나가면서 새롭게 변형시키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유독 실패를 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처럼 만들고 성공한 것만을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뇌의 학습의 원리와 창조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라이크 SNU를 활용하여 시작 도서와 목표 도서를 선택하면 도서 사이에 무엇을 읽으면 좋을지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로드는 서울대인의 대출 패턴과 순서를 토대로 반영하여 보여줍니다. 시작 도서와 목표 도서를 설정하고 그 사이에 연결된 책들을 따라가며 빅데이터로 분석한 독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보세요. 사서픽 한마디.